여러분 안녕. 자, 이번 시간에는 최근에 있었던 이 LG화학 사태와 관련해서 제가 평소에 말씀드렸던 투자 주요인에 대해서 어떠한 점을 깨달을 수가 있는가, 이런 측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금 LG화학이 기업 분할을 한다는 뉴스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죠. LG화학 중에서 현재 영위하고 있는 배터리 사업부를 분사해서 LG에너지솔루션이라는 새로운 회사로 출범하겠다. 그리고 이 LG에너지솔루션은 기업 분할이나 유상증자를 통해서 새로운 자금을 확보해서 이 자금을 한창 성장하고 있는 배터리 산업을 키우는 영양제로 쓰겠다. 이러한 뉴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까지 들으면 굉장히 좋은 뉴스처럼 보이지만 불행하게도 이 LG화학의 주가는 단 4일 만에 마이너스 13.6%를 기록할 정도로 폭락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LG화학의 주주들은 이러한 뉴스를 좋게 보고 있지 않다는 뜻이 되겠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기업 분석을 과거에 진행하면서 누누이 말씀드렸던 투자 주요인이라는 것이 있죠. 그 중에서도 지분 관련 요인, 유상증자, 인수합병, 기업 분할이라는 이슈가 있으면 투자를 할 때 다시 생각해봐라, 발을 빼는 것이 현명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상증자, 인수합병, 기업 분할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상증자라는 것은 무엇이냐? 예를 들어 하늘공기라는 신선한 공기를 파는 회사가 있다고 합시다. 이 1,000억 원짜리 가치를 가진 하늘공기의 대주주는 7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김하늘 씨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공기라는 회사에서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회사에 좀 더 자금이 필요하다. 뭐 회사를 성장시키는데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회사에 큰 위기가 닥쳐서 유동성을 확보해야 할 수도 있겠죠. 무엇이든 간에 이 자금이 필요하면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방법도 있지만 회사 차원에서는 수행할 수 있는 한 가지 무기가 더 있습니다. 바로 외부 투자자를 유치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400억 원의 투자를 예를 들어 받았다고 한다면 하늘공기의 기업 가치는 1,400억 원이 될 것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말이죠. 그 중에서 신규 투자자는 400억 원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합당한 가치인 29%의 지분을 받게 될 것이고요. 김하늘 씨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700억 원의 지분은 그대로 700억 원으로 인정돼서 50%의 지분으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상증자라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유상증자는 회사에 자금이 부족해졌을 때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겐 그다지 좋은 뉴스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기 그림만 보시더라도 김하늘 씨가 7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50%의 지분으로 줄어들었죠. 하늘공기라는 회사의 가치가 1,000억 원에서 1,400억 원으로 정상적으로 증가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일반적으로 회사의 가치가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증가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분 가치가 희석된다는 의미로, 안 좋은 의미로 보통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유명한 유상증자로는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가 대규모 유상증자를 해서 전기차 산업을 키워나가는데 원동력으로 쓴다는 계획이 있었죠. 이러한 유상증자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주가는 그다지 내리지 않고 오히려 쑥쑥 상승을 했는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가 오히려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는 유상증자는 별로 좋지 않은 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수합병은 무엇이냐? 말 그대로 두 개의 회사가 하나의 회사로 합쳐지는 것이죠. 여기 1,000억 원짜리 보라에어라는 회사와 500억 원짜리 황토네음이라는 회사가 있어서 이 회사가 합병을 해서 자주에어라는 1,500억 원짜리 회사가 됐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이 보라에어의 기존 대주주인 이보라 씨와 황토네음의 기존 대주주인 박황토 씨는 각각 가지고 있는 700억 원과 400억 원 어치의 지분이 인정이 되어서 각각 47%와 27%의 통합회사 지분을 가지게 되겠죠. 이것이 정상적인 과정이기는 하지만 문제는 합병을 함에 있어서 회사의 가치는 항상 바뀐다는 점에 있겠습니다. 상장사이니만큼 회사의 가치가 하루에도 계속해서 바뀌는 것은 너무나도 정상적인 과정이죠. 이렇게 합병을 하는데 그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두 회사의 합병 비율이 달라질 테니까요. 그렇다면 한쪽 회사에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회사 쪽의 주주들은 굉장히 반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유명한 최근의 뉴스로 삼성물산 제이모직 합병이 있었죠. 이것은
이것은 정상적인 합병 과정이라기보다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 전체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많이 가지고 있는 제일모직의 가치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삼성물산은 저평가해서 합병을 시켰다. 이러한 뉴스로 많이 구설수에 올랐는데요. 현재까지도 이와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죠. 이와 같이 인수합병을 할 때 끊임없는 자본과 마찰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투자를 할 때 기피 대상으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기업 분할이라는 것은 그럼 무엇이냐? 바로 LG화학이 진행하는 것이 이 기업 분할의 일종인데, 예를 들어 2천억 원짜리 초록마을이라는 회사가 있다. 이 회사의 60%의 지분을 정초록이라는 대주주가 들고 있다고 하면 이 회사를 1,000억 원짜리 초록산소와 1,000억 원짜리 초록질소라는 두 개의 회사로 분할을 했을 때 각각 60%씩의 지분을 이 정초록 씨가 들고 있게 되겠죠. 이것은 인적 분할이라는 하나의 방식인데요. LG화학이 했던 기업 분할은 반대로 물적 분할이라는 다른 방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분할이라기보다는 새로운 회사를 하나 차리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초록마을이라는 회사가 아까처럼 분할을 하는 대신에 초록질소라는 1,000억 원짜리 회사를 자신의 자본을 이용해서 새로 만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초록질소라는 회사의 100%의 지분을 초록마을이라는 회사가 가지게 되겠죠. 이것이 바로 물적 분할이라는 것이고,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새로운 기업을 탄생을 시켜서 여기에 대해서 LG화학이 100%의 지분을 가지게 되죠. 여기에 더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신생 기업은 앞서 말씀드렸던 유상증자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지분을 희석시키는 과정을 추가적으로 진행하게 되기 때문에 LG화학 주주의 입장에서는 악재가 겹쳐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세 가지 요인들은 투자를 할 때 어떤 호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악재의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투자를 하면 좀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겠는데요. 이보다 사실 더 근본적인 투자를 기피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회사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주가가 지금 보시는 차트와 같이 내렸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판단을 하게 되겠죠. 왜 내렸을까? 내릴 만한 어떤 이유가 있었나? 악재가 있었나? 혹은 회사가 잘 안 나가고 있나?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고, 만약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관망하거나 매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합당한 이유 없이 회사는 잘 나가고 있는데 주식은 내렸다, 아니면 어떤 시덥잖은 이유로 내렸다 한다면 추가 매수를 하게 되겠죠. 좋은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합당한 판단인데, 문제는 이러한 지분 관련 요인이 들어가면 이러한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기업 분할로 인해서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죠. 이것은 회사가 잘 나가면 주가는 오르고 회사가 못 나가면 주가는 내린다 하는 아주 상식적이고 당연한 주식의 법칙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리스크를 지고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고요. 회사의 주가가 내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적정한 가치인가? 혹은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팔아야 되나? 여기에 대한 판단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을 예측하기가 한층 어려워지면서 투자가 아닌 투기와 도박의 영역으로 접근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것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괴로운 순간 중 하나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워렌 버핏 오빠도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곤란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그런 상황에 빠지지 않는 것이 훨씬 쉽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뭐다? 이 LG화학 같은 지분 관련 요인 뉴스가 갑자기 등장을 했다 하면 기존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주식을 통해서 얼마를 벌었던 혹은 까졌던 간에 이 회사의 주식에서 발을 빼는 것이 현명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투자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